좋죠. 이분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의 아빠에서 건강한 아빠로 거듭난 클라톡스 이다시기 박시용입니다. 저는 딸 아이들과 캠핑 다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6개월간 병원비로 8,700만 원. 안 아파 본 사람은 모릅니다. 간수치 때문에 도텍스라는 간수치 내린 약을 4, 5년 먹었고 이뇨제도 계속 먹고 식도염에 콜레스테롤, 고혈압은 기본, 용종도 다 떼내면 출혈로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만성살사를 1년에 365일, 무릎이 안 좋아 시술해야 하는데 아는 의사쌤이 소용없다, 살을 빼봐라 하고 권했습니다. 클라톡스가 알아서 빼준대, 건강해진대. 소개를 받아 2-2기에서는 128.1kg에서 113.1kg, 2-6기에서는 113.1kg에서 101.4kg, 무려 26.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저의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무릎이 안 아파서 계단을 똑바로 내려가지고 그 많던 용종도 다 없었습니다. 혈압약 안 먹고 정상 조치, 황금동 사고, 식습관이 건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클라톡스 덕분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클라톡스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캠핑을 할 것입니다. 클라톡스 개발해주신 정한일 원장님 감사합니다. 함께 달려주신 이수진 코치님도 부코치님들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체험 사례 가운데 우리 클라톡스를 하면은 살 빠지는 거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요. 클라톡스 하면은 세브톡스 하면은 혈압약 많이 줄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혈압약 줄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뇨약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클라톡스나 세브톡스 하면은 혈압약, 당뇨약 줄이는 건 당연한 듯이 지금 많이들 줄이고 어떤 분들은 끊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2등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용종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용종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대장암에 뭐다고요? 씨앗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종이 많을수록, 용종이 클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몇 등일까요? 1등? 1등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2등이에요. 그동안의 식생활이 우리가 야채나 좀 유산균들을 많이 먹었다면 요즘 많이 뭐 먹어요?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로 먹다 보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에는 대장암 환자를 찾는 게 오히려 희귀했는데 이제는 대장암 환자들이 널렸다, 안 널렸다?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암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다? 용종이에요. 그러니까 용종이 많을수록, 클수록 대장암이 잘 걸린다, 덜 걸린다? 잘 걸리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다발성 용종, 용종이 다발이 있다는 거는 한두 개예요,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1년 후에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매우 높은 분이에요. 하지만 용종이 너무 많다 보면 용종을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시술을 잘못하다 보면 어디에? 바로 대장에 뭐가 생겨요? 출혈이 생겨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천곡, 대장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발성 용종은 쉽게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시술을 해야 될 정도로 이분은 한 번에 제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이분이 뭐를 해서 클라톡스를 했더니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용종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키로수가 여러분 26.7kg 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죠. 애를 낳아도 몇 명을 낳겠어요? 한 10명 낳겠죠. 이 정도로 어렵지만은 이분은 이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걸을 때 이분이 무릎이 아파갖고, 여러분 무릎 아픈 사람들은 계단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요, 옆으로 걸어요. 더 아프면 어떻게 걸는지 아세요? 뒤로 내려갑니다. 이분이 바로 옆으로 걸었던 분이에요. 하도 아파서. 바로 40대 후반의 남성이 이랬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살을 안 빼면 무릎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무릎이 이제는 살을 빼서 안 아픕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끊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다발성 용종이 다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왜? 요즘은 불신의 시대에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이 다 사라진 거를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가지고 확인서를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 의사 소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 내에 이상 있다, 없다? 이상
바로 5년에 한 번씩만 내시경 받아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카톡 내용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1년에 6개월 만에 병원비를 얼마를 썼다고요? 8,700만 원. 8,700만 원을 이제 안 쓰면 그만큼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번 거죠. 로또 2등이 어느 정도 되죠? 한 5천에서 7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2등 될 만해요, 안 될 만해요? 될 만하죠. 로또 2등 대신 이분한테 우리 더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 로또 공동 2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클라톡스 이기 지향자 노종 박은정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클라톡스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세상 얘기가 먹는 거에서 시작하는 나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각종 맛있는 음식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유혹을 하는데 8월 18일 본사 강의 후 두 원장님과 잠깐의 미팅 후 확신을 얻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클라톡스 하기 전 저의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뇌비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약물 조증으로 황방변성, 심각한 염증 수치, 이 빼고 다 아픈 저의 몸뚱아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부종. 5일은 클라톡스를 하면서 비워두고 이틀은 채워주고, 그러면서 제가 클라톡스를 만나면서 중간은 망막 수술이 가능해졌고 만성 염증이 12에서 2로 수치가 변경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클라톡스를 하면서 정말로 건강해졌는지 물으신다면 정말로 건강해졌습니다. 차트를 보면 몸무게가 1주차는 5kg, 2주차는 총 8kg, 3, 4주차에 토탈 9.5kg, 그리고 체지방률 감소. 그것보다 더더욱 확실한 건 부종이 없어져서 손발 아픈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앞에서 망막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제가 희귀 질환으로 수차례 망막 수술과 시신경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망막이 얇아져서 시술을 못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상대 안과 교수님께서 망막이 두꺼워졌다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며, 제 질환은 결국에는 실명이라는 질환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안한 마음이 언제 실명이 되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듣는 순간 똑같은 눈물이, 교수님도 우시고 저도 울고, 벌써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지 10년째인데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언제 볼 수 없다는 그 불안한 마음, 아마 부모인 분들은 다들 저의 마음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클라톡스 4주 후에 저의 모습은 정말 가벼워 죽고 날아갈 것 같고, 제가 제 얼굴이 저랬었나? 아니야, 나 원래 뚱뚱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사실을 비교하니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원장님과 코치님들, 저에게 클라톡스를 전달해준 송은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염증으로 아픈 삶이었을 때와 지금의 저의 몸 상태 생각하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자, 이분의 병 중에 가장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레모시스 신경이라는 병증이에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눈에 생기는 유전병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다가 20대, 30대부터 이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 남자한테 주로 나타나요. 여자도 많이 생기지만 남자한테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그래도 안경을 써도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명이 돼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거를 늦추기 위해서 이 각막을 깎아내는 시술을 자꾸 하고 있는데, 시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망막이 어떻게 돼요? 너무 얇아져서 시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버시스 신경에 의한 실명이 더 빨리 올 수뿐이 없겠죠.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유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남자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아이들은 100%안 걸립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이 유전병을 갖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안타깝지만 100% 아이들도 이 병에 걸립니다. 이분이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아이들도 다 걸려요. 이분의 마지막 소원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눈이 보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분한테는 바로 기적과 같은 평생의 소원이 바로 아이들 대학까지만 가는 게 이분 볼문의 소원입니다. 그랬는데 망막이 점점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술을 할 수 없어서 그 소원도 이루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있느냐? 아니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수없이 강한 치료법을 하다 보니 뭐가 생기겠어요? 약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뭐가 생겼느냐? 안타깝지만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이 황반변성은 안과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 눈에 생긴 뭐라고요? 암이에요. 여러분, 암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죠? 마찬가지예요. 황반변성이 생기면 안타깝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이에요. 레버시스 신경 하나만으로도 실명이 되는데 거기다가 황반변성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눈이 더 빨리 실명이 되고 있는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랬던 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바로 클라톡스 이 다이어트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다행인 게 클라톡스 4주를 하고 안과 병원에 갔는데 안과 병원에 가서 눈을 다시 검사했는데 망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꺼워진 거예요. 망막이 두꺼워지니까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시술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실명이 조금 더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망막이 이게 두꺼워지는 일이 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건데 생기니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너무너무나 놀라죠. 그래갖고 두 분이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이게 바로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겁니다. 거기다 이분이 염증이 너무나 독한 치료만을 하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무려 12. 원래 정상은 몇이에요? 1. 그러니까 정상보다 몇 배가 높은 거예요? 12배가 높은 상황. 그러니까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었죠. 그리고 바로 황반변성도 점점 더 악화되고. 그랬던 분이 클라톡스 4주 후에 12가 몇이 된 거예요? 2주 뚝 떨어진 거예요. 정상에서 조금 더 높으니까 이분은 앞으로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저렇게 부둥켜 안고 웃습니다. 거기다 몸무게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부종도 없어지니 이분 로또 1등 될만해요, 안 될만해요? 될만해요? 이분 오래오래 아이들 보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로또 2등 갔으면 이제 뭐 볼 차례예요? 1등. 과연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은 뭐예요? 다리가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분 같은 분이에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인데 한쪽 다리는 저렇게 예쁜데 다른 쪽 다리는 코끼리처럼 두껍고 색깔도 어때요? 이미 까만색으로 변화됐죠. 이게 뭐냐? 림프 부종이에요. 림프 부종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자궁암이나 유방암을 수술했을 때 수술하다가 림프를 건드려가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띵띵 붓는 겁니다. 이 림프 부종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팔과 다리가 붓는 현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림프 부종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넘어갈 경우 단단하고 더 두꺼워져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박주홍 씨. 수술 이후 2년 전부터 한쪽 손과 팔이 붓기 시작하더니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기 확 붓더니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팔이 구부러지는 게 안 되니까 너무 부어서. 그리고 뭐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계속 있고. 알고 보니 림프 부종이었습니다.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특정 부위에 보이는 질환입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과 같은 수술을 받고 난 뒤 후유증의 하나로 발생합니다. 국내 여성암 발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림프 부종 역시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방 절제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걸 시행을 하시면 림프절 기능이 떨어지거나 림프관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팔다리나 관절 쪽이 부으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해져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을 저희가 임상적으로 3단계로 나누거든요. 3단계 변화까지 일어나신 분들은 피부 염증 때문에 피부에 변화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코끼리 다리처럼 딱딱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림프 부종은 몇 단계까지 있다고요? 3단계. 3단계 되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 그리고 딱딱하다, 안 딱딱하다. 딱딱해진다. 이분이 바로 이미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쪽 다리에서 딱딱하게 코끼리 다리처럼 커졌고 피부 색깔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분이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치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심히 치료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저런 다리는 침도 못 맞아요. 왜? 자칫해서 감염되면 폐혈증이 오기 때문에. 림프 부종에 대해서 잘 정말 치료를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1단계. 그 정도만 좋아지고 3단계는 거의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너무나 힘든 상황. 저러니까 잘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걷지도 못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도 치료받았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우연찮게 클라톡스에 들어오셔갖고 6월 5일날 바로 시작을 했는데 11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아지고요. 25일, 그리고 7월 7일날은 거의 비슷하게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확대된 사진을 보이면 6월 5일 전했는데
바로 이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예요. 며칠 만에? 40일 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저도 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림프 부종 환자가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왜? 침을 맞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클라톡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이분한테 더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러죠. 네. 이번에는 로또 가운데서도 한국 로또는 한 20억, 50억 받죠? 네. 미국 로또는 거의 1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요번에 보실 분은 바로 미국 로또, 그냥 로또도 아닌 미국 로또에 해당하는 로또 당첨자의 맞은 상황이에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발가락이죠. 발가락인데 뭐가 잘 안 보여요? 네, 뼈가 잘 안 보여요. 나머지 뼈들은 잘 보이는데 얘는 뼈가 안 보입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당뇨로 인해 당뇨발이 된 거예요. 당뇨는 유전이 굉장히 강할까요? 별로 안 강할까요? 엄청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 잘해도 우리 집안에 유전 당뇨병이 있으면 대부분 당뇨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살아생전에 당뇨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당뇨는 합병증이 더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당뇨발이 되면 발이 썩어가죠.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는데 아버님이 발가락을 이미 3개를 자르셨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아갖고 이분은 술을 아예 안 드시고 담배도 끊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안 받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했는데 안타깝게 47세 때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50세 때 당뇨의 큰 합병증이 눈이 나빠지거나 콩팥이 나빠지거나 혹은 당뇨발이 되거나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건데 이분은 안타깝게 50세 때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다리가 그렇게 붓더래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55세 때는 이미 왼쪽 발에 뭐가 와서 당뇨발이 와가지고 엄지발가락하고 2번째 발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여러분 발가락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잘랐는데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잘 나요? 안 나요? 안 났죠. 봉합을 했는데 얘가 안 좋아져가지고 점점 더 염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 발목을 자르죠.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당뇨발이 와가지고 당뇨 발가락을 잘랐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발목까지 자르래.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달라고 해서 오랫동안 집중 치료를 해갖고 다행히 이게 염증이 사그라들어서 발가락 2개만 잘랐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발에 대한 공포가 매우 강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 올해 7월달에 발가락 왼쪽 발가락 2개는 잘랐죠. 그런데 오른쪽 발가락도 뭐가 온 거예요? 염증에서 땡땡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더니 저렇게 된 겁니다. 이미 염증이 심해서 엄지 발가락에 뼈가 녹은 거예요. 여러분 염증이 얼마나 심하면 뼈가 녹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또 자르자. 그런데 이분이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왜 안 자르겠어요? 이미 왼쪽을 잘라도 오른쪽 또 자르면 난 차라리 죽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 해가지고 25일을 입원을 합니다. 25일을 입원해갖고 다행히 염증은 조금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분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바로 클라톡스, 클라세움을 알아가지고 클라세움을 제품을 넣고 그리고 세븐톡스를 알게 돼서 세븐톡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뇨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합병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다. 높은 혈당이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는데 망막의 시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심장 속 가장 큰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받아야 한다. 당뇨로 인해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부족해지면 발에 상처가 생기고 쉽게 낫지 않으면서 괴사된다. 이것이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상처나 궤양이 생기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처 없이도 당뇨발이 생길 수 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석회화되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미 생긴 상처는 더 악화한다. 심장에서 먼 발끝부터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며 괴사가 진행된다. 자, 당뇨는 크게 눈에 문제가 생기고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상태가 더 나빠지면 당뇨발이 생기고요. 이거보다 더 나쁜 건 바로 중풍이나 심근경색까지 오는 게 무슨 병이다? 당뇨다. 당뇨는 합병증이 훨씬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무척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당뇨발이에요. 발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이분도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입원을 25일하고 퇴원을 했는데, 입원했을 때 바로 혈당을 쟀더니 당화혈색소가 무려 13이에요. 여러분, 당화혈색소가 뭐냐면요, 3개월 동안의 당뇨의 평균 수치입니다. 몇 개월 동안에요? 3개월 동안에. 아니, 그냥 피 찔러서 검사 안 하고 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냐?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은 밥을 먹으면 당이 수치가 300, 400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뚝 떨어져요. 그랬다가 또 간식을 먹으면은 쭉 올라가요. 그랬다가 한두 시간 뒤에 뚝 떨어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꼭 재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뇨는 당뇨병이 무서운 거다. 합병증이 무섭다. 합병증이 무섭죠? 이 합병증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당화혈색소가 몇부터? 9부터 나타나요. 몇부터 나타난다고요? 9부터. 그러면 제일 먼저 눈이 안 보이거나 콩팥이 나빠지거나 그래요. 그런데 당뇨병에서 더 무서운 건 당뇨발이잖아요? 그리고 중풍이잖아요? 심근경색이죠? 그건 언제부터 나타나냐? 10일부터 나타나요. 몇부터 나타난다고요? 10일.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당화혈색소가 몇이에요? 14. 이 표에도 없어. 얼마나 심한 상태예요. 이분은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전혀 안 이상하다. 아주 너무너무나 상태가 심한 분이에요. 자, 이분의 경우에 이렇게 당뇨가 심하고 당화혈색소가 심하고 그리고 발에 염증으로 뼈가 지금 없어진 이분이 바로 글라스엠의 제품을 먹고 그리고 세븐톡스를 해서, 이게 7월달의 사진이었죠? 네, 한 달 동안 세븐톡스 2번을 하시고 나서 사진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요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긴 거예요? 둘 사이 같은 발 다른 사진이에요. 뭐가 생겼어요? 뼈가 생긴 거 여러분 눈에도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증명이 안 됐다면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할 일일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검사를 하신 주치의 선생님이 정형외과 20년차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찍었다거든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단해야 될 정도 아무가 뼈가 이렇게 녹아가면은 보시면은 엄지발가락 뼈가 생겼어. 저거 찍어도 되나요?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바뀌는 세상. 이게 오히려 이게 전이고 이게 후라면 있겠는데 이게 전이고 이게 후에 나오고 발가락이 생겼어. 네. 신기합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절단 안 하기 사는.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겼어요. 뼈 발가락이요. 맞습니다.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CT도 다시 했는데 제가 염증이 해소되면서 뼈가 아직 본인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66세에 이 정도 재생 능력이 있기가 힘든데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셔서 요즘은 이제 공견하시고 훈련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상태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어디를 필요 없을 것 같고 관리만 잘 하세요. 더 아프지 않게. 신기합니다. 뼈가 생겨서 아마 딛기도 더 편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하나씩 녹취를 떠왔어요. 뭐라고 그랬냐? 주치는 자 여기 보시면 7월에 찍었거든요. 뼈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뼈가 당뇨로 이미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분이 걸을 때 특징이 엄지발가락이 자꾸 구부러진대. 뚝뚝 떨어진대. 왜? 뭐가 없어서? 뼈가 없어서.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나 제가 절단을 해야 될 정도인데 이미 절단하자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뭐가 생겼어요? 엄지발가락 뼈가 생겼어. 본인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거 찍었는데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분이 거의 정형외과 선생님들로 20년 정도 보셨는데 이런 사람 본 적 있다 없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게 뼈가 생긴 게 전이고 뼈가 녹은 게 후라면 믿겠대. 왜? 당뇨 환자들은 뼈가 자칫하면 녹으니까. 그런 건 본인도 많이 봤어. 하지만 이게 전이고 뼈가 녹은 게 전이고 뼈가 생긴 거 이게 후야. 이런 거 본인이 본 적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발가락이 생겼어. 본인도 너무 놀라는 거야. 신기합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정형외과 20년차 선생님이 처음 봤다니까 여러분들 본 적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나 외계인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외계인 보신 분. 이분이 지금 그 느낌이에요. 외계인을 본 듯한 느낌. 응? 여러분들이 외계인 보거나 발가락 뼈가 새로 생긴 거나 비슷한 느낌인 듯다. 자, 절단 안 하길 잘했네요. 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전혀 없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요게 없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겼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뼈가 모양이 예쁘게 생겼다 아니면 이상하게 생겼다? 예쁘게 생긴 거예요. 잘못 생기면 뼈가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쁘게 그대로 생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입니다 했더니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본인이 자꾸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안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옛날에 입원했을 때 CT를 다시 확인했는데 그때는 뼈가 있었다 없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염증이 해소돼가지고 뼈가 아직 본인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66세에 뼈가 재생 능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뼈가 지금 많이 구멍이 나는 병이 뭐예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가 많이 생긴 거다 안 생긴 거다? 없어진 거다.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6세에는 재생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본인도 이걸 설명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말한 말이 뭐예요? 신기합니다. 네, 많이 좋아하셔서 존경해야 되겠네요. 그럼 뭐 더 올 필요 없겠죠? 상처 괜찮으시죠? 그럼 뭐 더 아까 되지 않으면은 아무튼 뭐라고요? 또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뼈가 이렇게 생기는 건 의학적으로 신기한 일이다, 자주 있는 일이다. 이분은 전혀 생길 수 없는 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바로 연출해내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녁 때 차에서 사진을 받았는데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하고 제 몸에서 모든 털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깜짝 놀라는 일, 대표적으로 귀신을 봤다. 어떤 일이 생겨요? 소름이 났죠? 네, 소름이 돋다 못해 바로 저는 온몸에 털이 섰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당뇨 연구가 제일 잘 된 연구가 크게 3개, DCCT, 일본 연구, 유럽 연구가 있는데 9에서 7로 당화혈색소가 9에서 7로 2만 줄어도 뭐라고요? 합병증이 쑥 60% 이상이 줄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몇이었어요? 13이었는데 40일 만에 7로 줄였어. 무려 몇이 준 거예요? 6이 줄은 거예요. 이런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요.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이 당화혈색소가 6이 준 것만으로도 40일 만에. 그랬는데 더 놀라 자빠지는 일이 생겼죠. 바로 이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뼈는 인체의 칼슘 창고이면서 뇌와 심장, 폐 등 중요 부위를 보호하고 있다. 뼈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뼈의 중요 세포인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녹이고 흡수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2~3주 걸린다. 낡은 뼈가 분해된 자리에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든다. 대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뼈의 재형성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파골세포로 인해 뼈가 녹고 흡수되는 과정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반면 조골세포의 골형성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뼈에 구멍이 생겨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우리 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이유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예요. 파골세포는 뼈를 부숴버리는 세포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부수는 게 더 힘들어요? 짓는 게 훨씬 힘들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조골세포가 뼈를 만드는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파골세포가 뼈를 부수는 데는 2주에서 3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30대에는 어때요? 30대는 우리 몸에 건강한 뼈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기능 중에 조골세포 기능이 더 뛰어나요. 30대까지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30대 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뼈가 튼튼한 거야. 그런데 40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골세포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파골세포 기능은 점점 증가해요. 그러다가 딱 갱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골세포 기능은 완전히 떨어져요. 그리고 파골세포 기능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잘 만들어져요? 아니면 더 많이 파괴돼요? 파괴되죠. 그래서 오는 병이 뭐예요?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50대 이후부터는. 그리고 뼈를 만드는데 기간이 최소한 얼마냐면 3~4개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얼마 만에? 40일 만에 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100배 양보해서 이분이 조골세포 기능이 좋아졌다고 해. 그래도 최소한 뼈를 만드는데 얼마가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3~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40일 만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안다면 이게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외계인을 본 듯한 느낌이에요. 귀신을 본 듯한. 그러니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니면 대충 있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년 전 정형외과 선생님도 처음 본대요? 아니면 자주 봤대요? 처음 본답니다. 신기하다고 할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를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의료인 생활 20년 동안에, 그리고 정형외과 선생님 20년 동안에 기적 같은 처음 보는 일이 바로 우리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세븐톡스에서, 클라스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분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기적을 자꾸 보면 누구한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바로 내가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받고 기적 가지고 있는 분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내 몸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먼 곳에서가 아닌 바로 우리 클라스엠에서 세븐톡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븐톡스를 하면 점점점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 몸에 로또를 맞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 사례가 이것뿐이었느냐? 아니죠. 수없이 많은 놀라운 체험 사례가 바로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다, 안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클라톡스에서 그리고 세븐톡스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바로 상황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븐톡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세븐톡스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